그러니까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가 서석호 변호사예요. 네. 그런데 이 서석호 변호사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도 친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 네. 조희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네? 서석호 변호사가 김앤장을 그만둡니다. 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한떡수도 김앤장 출신이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정무수석 김주현. 그렇지. 김주현이도 또 김앤장 출신인 거야. 오.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봐봐. 서석호 김앤장, 김주현 김앤장, 한떡수 김앤장. 야, 이거 뭔가 좀 진짜 연결고리 있는 것 아니야? 왜 갑자기 서석호 이름 등장하자마자 서석호 그만뒀을까? 그러니까요. 김앤장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아주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서석호를 부른다고 하네요. 네. 관련해서 이상우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 씨. 네. 머리 많이 길었네요. 팬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 사법 네. 쿠데타와 관련한 김앤장의 역할. 제가 김앤장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요? 예. 저는 사실 좀 달리 알고 왔는데. 뭘로 하는? 김앤장의 주주입니다, 제가. 모르셨죠? 예. 주주. 네네. 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김앤장은 지금 외부에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맞아. 그냥 겉으로는 로펌인 줄 아시는데 로펌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몰라. 개인 사업자들이 있고 딱 한 분 김앤장의 김씨. 그분이 오야예요. 그분이 일반 개인 변호사들과 개별적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법률 사무소. 로펌과 또 달라. 소입니다, 소. 법률 사무소. 그런 게 유명해? 그렇죠. 잘한다고 그게 바로 유명한 이유예요. 보이지 않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주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깜짝 놀랐었죠. 주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 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요? 제가 지금 30년 차 기자인데 대형 사건 사고가 제법 많았습니다. 삼성 엑스파일을 비롯해서 맞아. 제가 이제 소송을 170회 정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대방이 재벌이나 권력 쪽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소송 일을 보는 데가 김앤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하다 보면 상대가 김앤장이야. 상대가. 네, 매출에 지난 30년 동안 기여한 부분으로 따지면 지분을 제가 봤을 때 한 8%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너무 높게 치셨다. 8%면. 5%. 그 지분. 네. 근데 실제로 김앤장이 존재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자기들도 잘 몰라. 지금 변호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추장이죠, 추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원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실체가 없어. 왜 그러냐? 작동 방식이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펌 같은 데 보면 태평양 뭐 율촌 뭐 이런 데 보시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파트 섹션이 정해져 있어. 팟빵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사업 분야 네. 도표가 그려지잖아. 네. 안 그려져.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네. 삼성 엑스파일 터졌어. 자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로 해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로 해서 그 내부의 전문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인맥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라고. 카르텔. 네트워크 다른 말로 하면 커넥션, 연줄, 이권.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존재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해서 자 일단 MBC 쪽에 손 쓸 사람, 검찰 쪽에 손 쓸 사람, 대법원 쪽에 접근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만나는 거고 그 전부터 작동해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드러나서 한간에 이 사람이 대표다. 대표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만 한 50명 정도 있어. 명함으로 그냥 댕기면서. 그건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지들도. 그래서 서석호 하나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석호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김앤장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김앤장 이번에 쳐냈나 보네. 그렇지. 야, 최욱 씨가 정말 진행을 잘하세요. 갑자기 깜짝 놀래. 볼 때마다 놀래. 야, 알겠네요. 제가 MBC 사장이 되면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로 모십니다. 안 되겠다. 제가 앵커가 되면 게스트로 모실게요. 이게 더 빠르지. 이거 좀 짜고 하는 거 같아. 이런 거 좀 차단해 주세요. 지금 서석호도 중요해. 근데 서석호 씨가 쫙 지금 살펴보면 한 2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가. 여태까지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딱 끊을 때 끊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의율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 최선원 우리 박선원 그 의원님이
의회에서 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것이지 담을 시민사회에서 서석호 고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문이 왔더라고요. 네. 다친다 그래서. 드러난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없지.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서석호 변호사는 제가 취재해보니까 즐기고 있더라고. 자기 네임이 거명되는 자체. 와 그래요. 자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 윤석열과 뭐 저 남모 검사장이랑 3인방이래. 그러면 자기 광고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시장에서. 오히려 자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문회 부르는 건 전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맥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14일 날 중요한 거는 서석호 찔러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흠잡힐 사안이거나 뭐 자기 범죄를 혐의를 시인한다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김주현이 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현이? 왜 김주현 민정수석? 네.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김현장이 있었고 네, 한덕수를 한덕수.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 있어. 파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나오면 또 김현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파견 나가 있다. 야, 진짜 무서운 표현이다. 괜찮았나요? 아니, 무서운 표현이야.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접근해야 되냐. 당장 네트워크 커넥션 연줄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김주현은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당장 검찰에 김용인이 부를 때 김용인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김현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가르마 타고 부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수사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겁니다. 검찰 조직 지휘했죠. 그다음에 대법원도 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전관 예우는 알지 우리 후관 예우는 잘 모르잖아. 후관 예우가 뭐예요? 전관 예우는 있던 사람이 나가면 대우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냐? 후관 예우는 김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 법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관이랑 달라. 후관. 내가 자리에 들어와서 김현장을 봐주는.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재판이 가능하냐면 지금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뭐 노무법인 뭐 이런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로 변호사를 하지만 그 오나 사측에서 변호사를 쓸 때는 무조건 김현장을 씁니다. 노동 관련한 그 재판부는 3개밖에 없어요. 서울 고법이나 지법이나. 그러니까 빠네 그 수요가. 네. 근데 실제 만약에 현대차 지난번에 하청 관련해서 노동자 지위 소송이 있었거든요. 재판부 3명 중에 2명이 김현장 출신 판사야. 와.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측의 변호사도 김현장이야. 그 심지어 김현장은 얼마나 편하냐면 로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동일 로펌이면 안 되거든 원래.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그런데 그래. 이거 가능한 거야. 와. 최근까지 가능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악에 취하시며 열매가 바로 김현장이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로펌이 아닌데 일단 검찰, 법원 그리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주현은 사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주현 위주로 하되 김현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을 위한 이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까지 열리는 마당이고 네. 청문회에 잡혀 있고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의 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지금 뭐 원래 중요한 게 특검인데 특검은 지금 속도 조절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하튼 요번에 뽕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개혁이 안 돼요. 야 확실히 이 경륜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이거 맥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네. 다들 지금 뭐 그나마도 김현장 다루는 데가 없어요 언론사는. 그나마도 다루는 데는 서석호에 다 꽂혀 있다고. 야 그 맥을 딱 짚어주시네. 그게 김현장이 원하는 거다. 그 원하는 거야. 가장 원하는 거. 서석호 변호사도 원하는 거야. 서석호도 원하고 윈윈이야 심지어. 네네. 그러니까 김현장에서는 걔만 뚝 떼내고 서석호는 떨어진 김에 이때 나는 몸집 키우고. 네네. 그럼 김현장이랑 서석호는 그런 여론 보면서 아이고 저 바보들 이러고 있는 거네. 즐기면서. 와 진짜 무섭다. 근데 얘기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솔직히 좀 무서워. 괴롭네요. 이건 제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 이제 그 해법으로 나가야지. 해법으로 가야지, 그럼. 네. 해법. 근데 사실 제가 30년 동안 기자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다 탐사를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도달하지 못한 김현장에 대한 와,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73년부터 김현장이 존립을 했는데 와. 한 50년 됐죠? 김 변호사 그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2세 체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요 단계인데 2세 체제를 못 넘어가고 해산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아무리 검색해 보셔도 한 10건도 안 될 겁니다. 김현장의 실체를 드러내거나 고발한 건 그나마 없어요. 지금 사실
김현장이 이 방송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무슨 왜? 소송하려고. 아니 난 소송하려고 당연히 할 네. 거라고 봐. 당연히 모니터하고 있어요. 당연히요. 자기들 관계된 네. 보도는. 그래서 내가 일단 무슨 말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모두 다 저희 책임입니다.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건 제가 김현장에 여쭤봐서 확인한 거는 그 서석호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를 하셨다.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가만 있어봐. 이건 의미 있네. 경로했대. 그래서 이제 누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기획한 거에 경로를 한 거냐, 들킨 거에 경로를 한 거냐. 네, 그거까지는 제가 더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들킨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저 한심한 놈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나가 있어 임마. 그냥 꽁트한 거예요, 김현장님. 어떻게 못해? 보고 있다니까.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데 김현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해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속상해. 속상해. 제가 대책 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대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긴장해갖고 방송이 안 되네. 씨. 김현장 뭔데? 씨. 오히려 이런 게 더 위험해요. 먹인 뭐야? 김현장 뭐야? 법률사무소지. 일단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지금 검색이 크로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현장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실명으로 검색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재판에 누가 개입됐고 재판관은 누구였고 서로 어떤 관계였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 있구나. 일단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판사 임용도 지금 그 법조 10년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아줘요. 네. 그래서 특히 김현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 판사로. 그건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김현장 출신으로 판사하고 있는데 김현장 변호사가 막 해. 그럼 나 어차피 또 김현장 가야 되는데. 신경 쓰지 다. 그러겠죠. 네, 그런 당연하죠. 부분에서 지난 정권에서 법조 경력 10년을 5년으로 줄이자라고 국임당에서 막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막긴 막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현장뿐만이 아니라 로펌 다 합쳐서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법 개혁 과정에서 이번에 동력이 처음으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건 맞는데. 민주당이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또 듣고 보니까 야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제대로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실제로 하기는 어렵. 근데 그게 실체가 뭐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런 게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참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그 합법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르고 있고 네. 더구나 가장 문제되는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 김현장이 되게 오래 있었고 회의 4번 참가하는 비용으로 20억인가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이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아유. 근데 변호사들이 전 행정 관료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 합법이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차지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손대길이 너무 멀다. 너무 우리가 멀다. 사법개혁하면 주로 검찰개혁만 떠올리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법원개혁, 법조 전체 생태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문제될 거 없거든. 너무 잡을 수 아, 있지. 그런데 뭐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뭐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야 요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서 네.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제대로 알겠네요. 이상호 기자님이 아주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웃기려고 안 하면 안 돼. 아니, 왜 여기만 오면 웃기려고 해. 웃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카메라 안 잡혀서 다행이지. 여러분한테 일러드릴게요. 방금 요구했어요. 아이고. 한번 잡아주세요. 왜 그래 여기만 오면. 좋으니까. 좋아하세요? 채우기.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저래 됐냐 그래.